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테슬라가 유럽에서 굉장히 부진하다는 기사에 대한 그 이면과 더 깊게 파고들까 하고요. 제 일상을 통한 또 주식 이야기를 조금 더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오닉 5도 조금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기사가 나서 이제 유럽에서 마켓쉐어가 떨어진다, 유럽에서 부진하다는 얘기는 근데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작년에도 누누이 계속 나왔고요. 작년 여름쯤에 거의 뭐 50만 대쯤 팔 것 같은데 유럽에서는 이제 테슬라가 어디 있냐, 근데 이런 기사들이 꼭 한 8월, 그리고 이번 기사도 1월에 이제 판매량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죠. 미리 자꾸 이렇게 분기별로 테슬라가 판매량을 늘리려고 할 때 이런 기사들이 계속 꾸준히 나오는데, 저와 함께 테슬라를 오랫동안 보신 분이라면은 지금 1, 2월에 테슬라가 부진한 이유도 대충 아실 겁니다. 테슬라의 판매량은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유럽엔 현재 공장을 아직 짓고 있습니다. 베를린에 공장이 없기 때문에 계속 중국이라든지, 사실 그 전까지는 미국에서 주로 수출이 됐죠. 근데 요즘은 또 중국에서 많이 수출하려고 하는데, 테슬라는 3월, 6월, 9월에 판매량이 늡니다. 이거 보시면 작년 패턴을 보면요, 작년에 1500대, 2월달에 좀 늘더니 3월달에 10,000대 이상, 16,000대 막 이렇게 팔죠. 다시 에이프릴, 메이, 4월, 5월 보면 2,000 하다가 7,000대 이렇게 자꾸 팍팍 뜁니다. 9월에 보면 또 다시 16,000대, 그 다음 달엔 또 800대밖에 못 팔았죠. 이게 바로 테슬라의 판매량에 대한 패턴입니다. 근데 기사는 항상 요럴 때 나온다는 거죠. 요럴 때. 그러니까 판매량이 좀 부진하다기보다는 차를 거기다 쉬핑을 많이 못하는 건데, 그럴 때마다 이런 기사가 나와서 계속 이제 영향력이 준다든지 이런 얘기를 하죠. 물론 영향력이 줄 것 같긴 합니다. 왜냐면 경쟁이 치열해지고 유럽은. 근데 미국은 전혀 아닙니다. 미국 얘기는 제가 계속 해드리니까요. 그리고 다양한 회사들이 그래도 조금은 전기차를 좀 해보려고 하는 제스처 정도죠. 어쨌든 그런 모습들이 있으니까 뭐 이런 이야기도 어느 정도는, 그런 분위기만 보면 뭐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왜 아무도 이걸 좀만 자세히만 보면은 이렇게 기사 타이틀을 뽑는다든지 테슬라가 폭스바겐에 비해서 이제 떨어진다는 둥 이런 얘기를 이걸 이렇게 강조해서 할 수 있나. 참 다시 한번 느끼지만 테슬라가 광고비를 안 쓰는 거에 대한 정말 이런 피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들어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술의 변화, 이런 언론사에 대한 이런 흐름도 변하고 있기 때문에 참 이런 기존 매스미디어도 먹고 살기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유럽의 판매량을 좀 보자 이거죠. 제대로. 조금만 검색해봐도 답이 훤히 나오는데, 그럼 폭스바겐이 유럽을 휩쓸었냐? 그게 아닌 거죠. 1월 달에 넘버원으로 판 차는요, 이겁니다. 이거 볼보 XC40 PHEV입니다. 이게 랭킹이고요. 1등이 볼보고 2등이 르노 조이입니다. 이 마실용차. 3등이 기아 니로. 정말 박수 쳐주고 싶고요. 기아 니로가 굉장히 선전했습니다. 4등은 BMW 330이 PHEV입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입니다. 여기 리스트에 보면 검은색으로 된 거는 뭐 메르세데스 벤츠 GLE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들이 대거 포진했습니다. 테슬라가 좀 부진하긴 했지만 한 1600대, 그러니까 원래 그냥 1월달, 2월달에 팔던 수치대로 팔았고요. 테슬라는 그냥 늘 하던 대로 했던 거고, 지금 유럽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1월달에 완전히 광풍으로 시장을 휩쓸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무려 작년 대비 year over year로, 이게 말이 참 대단한데 무려 85%나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예측 가능했던 거죠. 작년에 제가 이런 내연기관 회사들은 전기차를 아직까지도 열심히 팔 생각이 없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제가 실망감을 안고 완전히 테슬라로 돌아선 건데, 이번에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엔진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와 엔진의 혼합이죠. 하이브리드인데 이제 배터리가 더 커진, 그래서 커뮤트할 정도, 출퇴근할 정도로는 배터리로 커버가 되는 차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연기관은 아직도 엔진이 들어간 차를 더 팔아먹겠다는 의지가 너무너무 강력하게 보입니다. 올 초부터 이렇게 강력히 밀어붙이고 있고, 아까 리스트업에서 봤듯이
대부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그러니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자꾸 이렇게 뭐 물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꽤 큰 배터리 용량을 갖고 있고 잘 쓰면 환경을 이제 보호해주는 CO2를 저감할 수 있는 데는 동의하지만 다른 연구들도 제가 많이 보여드렸죠. 그거 제대로 안 쓰면 기대한 것만큼 CO2를 저감 못 하는데 자꾸 어쨌든 통계에는 그 두 개를 같이 묶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많이 팔았지만 전기차는 전기차의 18% 나쁜 편은 아니죠. 전기차가 이 정도 오른 건 나쁘지 않지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여전히 압도한다는 점. 그리고 폭스바겐이 1등도 아니고 2등도 아니고 5등에 가 있다는 점. 그러니까 기사가 굉장히 좀 테슬라에 대한 좀 더 비판적 자세를 유지하려고 좀만 검색해보고 시장 상황을 알면은 이게 그렇게까지 타이틀을 잡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래도 이렇게 요즘 매스미디어들도 어느 정도는 그런 아이캐칭하고 자극적이고 계속 테슬라에게 광고비를 뿌리라는 어떤 제스처를 좀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기존의 내연기관들의 모습은 현재 이렇습니다. 그럼 중국의 상황은 어떠냐? 중국 1등 자리 내줬다고 또 기사가 계속 났는데 1등을 준 거는 이겁니다. 이거 홍광민이 이거 정말 싼 차죠. 제가 무지막지하게 싼 차입니다. 그러니까 싼 가격에는 장사가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2등으로 눌러 앉은 데다가 당연히 경쟁사들이 많이 추격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 한 정도가 BYD의 한 정도가 좀 보이고 나머지 브랜드들도 많이 성장을 했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위협적이진 않은 모습이고요. 그리고 좀 테슬라 쪽에 좀 친테슬라 쪽 언론 쪽을 보면은 이게 디맨드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테슬라는 여전히 만들어서 팔기 굉장히 바쁩니다. 중국에서 만든 물량 중 일부를 어떻게든 그래도 유럽에도 조금을 보내가지고 그것을 마켓을 유지하고 계속 꾸준히 판매량을 이어가고 싶은 마인드 때문에 계속 이제 수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지금 계속 풀 가동해서 중국에서도 여전히 강력히 잘 팔고 있고 유럽에서도 계속 수출량은 늘려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분위기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답인 거죠. 이게 지금 상위권에 랭킹된 유럽이나 지금 중국의 아주 상위권에 랭킹된 차들은 다 이런 좀 배터리가 작다든지 유럽이 특히나 그런 모습이 많이 보이는데 그러니까 충전 환경에 덜 영향을 받는 차들이 그나마 설 수 있는 시장들입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원래 저렴하니까 장거리를 간다라기보다는 어쨌든 동네용으로 그렇기 때문에 베를린 공장이 빨리 완공된다든지 중국에서 이 모델2가 빨리 나와야지 테슬라의 어떤 폭이 넓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도 이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이 기사를 보면 1월 달은 아직 unusual 뭔가 판단하기 최소 아무리 테슬라적인 성향을 좀 배제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 1분기 데이터가 나오고 판단해도 늦지 않습니다. 벌써부터 이렇게 자꾸 아주 일부적인 걸 갖고 너무 확대 해석하는 모습에 좀 이제는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아이오닉 5가 현대 굉장히 반응이 해외에서도 나쁜 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반응이 참 좋은데 한국과 유럽에서 좋은 것 같습니다. 미국은 딱히 계속 제가 얘기하지만 이 충전 환경 때문에 기존의 내연기관들이 팔기가 쉬운 시장이 아닙니다. 미국이. 그리고 계속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여전히 내연기관 회사들은 엔진이 들어간 차를 악착같이 더 팔겠다는 모습이 올해도 시작부터 너무 잘 보여서 그래도 반응은 일단 아이오닉 5는 굉장히 핫하고요. 물론 이제 리미티드 에디션 초기 예약 프리오더 물량이 그다지 많이 준비한 것 같진 않은데 이 기사상으로는 증산한다는 이야기도 있으니까 저도 현대가 잘 되길 바랍니다. 근데 미국에 있는 제 입장으로서는 딱히 어차피 미국엔 많이 팔려고 노력도 안 하는 것 같고요. 왜냐면 되게 늦게 출시하는 걸로 나와 있고 지금 미국에서도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아이오닉 5가 테슬라 킬러가 될 수 있냐, 그러니까 킬러가 된다는 기사들을 읽어보면 마감이라든지 기존 내연기관 회사들이 잘하는 면들을 부각해서 기사를 썼고요. 근데 저 역시도 미국에서는 좀 힘들다고 보는 게 과연 800V 시스템이 미국에서 이제 어떤 득을 볼 수 있겠냐.
그러니까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내연기관 회사들은 충전 환경에 덜 영향을 받거나 아니면 한국같이 그래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줘서 어느 정도는 그래도 구축이 된다든지, 유럽같이 정부가 더 많이 50kW일지언정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정부 보조를 받고, 그리고 사람들이 주행거리에 덜 민감한 쪽 시장을 지금 적극 공략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제발, 제가 미국에 있는 입장으로서 미국에서도 선전을 바라신다면 제발 좀 고속 충전 환경을 확충해야지, 안 그러면 결과는 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한국과 유럽에서의 선전을 많이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소하게 제 일상으로는 안타깝게 얼마 전 한 달도 채 쓰지 않은 삼성 갤럭시 S21 스크린이 깨졌습니다. 가슴이 아픈데 이거 스크린 가는 비용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예전에 이런 삼성의 AS망이 미국에서 딱히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참에 고치러 이런 삼성의 서비스 센터를 방문하게 됐고, 그 몰 안에 굉장히 잘 꾸며져 있더라고요. 애플과 달리 좀 더 화려한 면을 느낄 수 있었고요. 서비스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근데 가격이 물론 S21 부품이 좀 많이 풀리고 다른 회사에서 좀 싸게 만들어주면 괜찮을 것 같은데,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렇지 가격이 너무 비싸서, 그리고 이걸 통째로 다 갈아야 된다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그 몰을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화제의 그 게임스탑도 볼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잘 장사를 하고 있고 꽤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보니까 여전히 그 게임스탑에 대한 매니아층, 그러니까 이 게임스탑이라는 것도 좀 한번은 다시 보게 됐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주식을 봤더니 여전히 핫하더라고요.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이게 지금 점핑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이 로빈후드가 여전히 지금 소송이 다 걸려 있어서 이게 어떻게 되냐의 결과도 관심 있게 지켜볼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판결에 따라서 이런 앱 베이스로 이제 주식 거래를 하는 판도도 확실히 좀 더 정화된다고 해야 될까요? 한 단계 이걸 계기로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으로 발전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게임스탑도 팬층이 이게 진짜 강력하다 보니까 아직도 여전히 액티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테슬라 주식이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 워낙에 주식시장이 화랑이었고, 그러다 보니 이런 긍정적인 예측, 전기차 주식들이 테슬라뿐만 아니라 이제 많이 오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솔직히 근데 제가 체감하는 거는 다른 나라는 잘 모르겠고 미국 내에서는 올해까지는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테슬라 말고 이렇게 본격적으로 많이 만들 수 있는, 내년은 모르겠으나 올해는 테슬라밖에 없어서 부디 정말 이 기사대로 50% 오르면 1000슬라가 넘죠.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런 뉴스 기사들 에서 가장 눈길을 끌었던 게 이런 밸류에이션,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 예측한 건데 생각외로 카 비즈니스가 크지 않죠. 실제 매출은 자동차에서 많이 나오지만 밸류에이션을 보면은 현재 지금 FSD는 $10,000 받고 팔고 있죠. 그리고 조만간 3개월 안에 구독 서비스도 런칭한다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컨펌을 했죠. 그러면 좀 부담이 더 줄어서 이 소프트웨어 매출이 더 늘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밸류에이션 동의를 하는데, 제가 하나 동의를 못하게 이게 로봇 택시를 너무 긍정적으로 보는 게 아닌가. 저는 그냥 저거를 계속 늘 이야기하는 거지만 목표로 듣고 차라리 우버의 라이드쉐어, 그러니까 기존에 뿌려져 있는 이런 테슬라는 굉장히 유기적인 소프트웨어로 차들이 다 연관되어 있고 자기만의 OS로 완벽히 이게 통폐합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양한 서비스를 바로바로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으로 런칭할 수 있기 때문에 라이드쉐어나 이런 딜리버리 서비스랑 연계해서 가는 게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스테이셔너리 파워 역시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듯이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지금 배터리 버퍼를 만들고 있으니, 그리고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슈어런스를 너무 낮게 잡은 게 아닌가. 인슈어런스는 더 높게 잡아도 이런 지금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가진 회사가 테슬라가 유일하기 때문에 좀 더 보험 산정에 유리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어느 정도 데이터가 쌓이면 기존의 보험회사들도 통계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격을 낮출 수 있지만, 테슬라는 그거보다 한 발자국 더 공격적으로, 더 빨리 데이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더 공격적으로 가격을 치고 내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면을 고려했을 때 그 차 판매량이 늘었을 때 인슈런스 부분은 더 높이 잡아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렇게 스티뮬러스 패키지도 예상대로 잘
이렇게 통과가 됐고 국채 금리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다시 좀 돌아서는 모습이 있어서 오늘 하루는 긍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다들 기분 좋고 긍정적인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